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저가 보면 1.8%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흔들림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강해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주도주가 섹터는 변하지 않지만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게 됩니다. 뭐 그런 구간을 보내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급락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한 7%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제 시세를 보면 여기 그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7% 정도 떨어져가지고 마감이 됐죠.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반도체가 다 온 것 아닌가, 사실 많이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미래가치에 대한 끝은 기존에 있었던 실적치 정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존에 있었던 실적을 넘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못 넘었다는 거죠. 어디서 못 넘었습니까? 하이닉스부터 못 넘었다. 엔비디아는 넘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넘었으면 하이닉스도 넘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언제예요? 24년 올해예요. 그러면 이제 6월 마지막 날이니까 7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다. 6개월 정도. 자, 그럼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격이 발생을 하고 이격을 조절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1평까지의 조정 구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미 이격 조절이 다 끝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구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런 부분들이 아예 이제 없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약한 종목들을 걸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소형주로 가게 되면 뭐 한미반도체가 중소형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PSK 홀딩스, 이수 페타시스 뭐 이런 쪽 종목군으로 조금 확장시켜서 보다 보면 선별해야 되는 작업들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식시장은 항상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그 조정의 막바지 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일론 머스크, 그쵸? XAI에서 쓸 엔비디아 B200칩 구매. 요게 올해 가을부터 나오는 엔비디아의 신제품입니다. 여기는 HBM이 2배로 늘어납니다. 거의 2.3배 정도 늘어납니다. 지금 96GB 정도 되는데 이게 곱하기 2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H100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러면 HBM에 대한 생산량 자체를 늘려야겠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확정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요? 12조 쓴다 어디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쪽도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쪽이 더 많아요. 훨씬 배 이상 많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그쵸? 일론 머스크도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쪽에 속하지만 10위권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정도 자금을 쓴다는 건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 맞춰서 내가 타점을 잡고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어야지만 수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뭐 밑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뭐 다 뻔한 이야기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면 그래요. 제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최근에 AI 시대가 왔고 AI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아졌고 미국에서 전기가 부족한 내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싸게 사지 않고 비싸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런 구간에 맞췄을 때 25% 정도 수익 구간을 내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도 생깁니다. 그쵸? 근데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하다. 자,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면 뭐 태성과 같은 그런 종목인데, 자 보세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50% 이런 정도의 상황을 2주 안에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요 내용, 즉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는지 뭐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매매하다 보면 절대 수익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 손절을 하면서도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가격으로 치환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덕산테코피아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이쪽 구간에서 제가 쭉 떨어졌죠. 이번 주에 덕산테코피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구간에서도 매매하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 고가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쭉 밑에 내려보시면 뭐 7% 손절한 구간도 있지만 여기 밑에 37%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도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고, 뭐 매매하는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주식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가격 위주로 봤을 때 나는 꾸준히 수익을 실현해 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은 한 가지예요.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 아까 전에 제가 뭐 H100이나 B200이나 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B200은요 엔비디아의 신제품입니다. 여기에는요 GPU도 2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 H100에는 GPU가 1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매에 12조를 쓴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나옵니다. 여기 자 3일 IT 전문 매체 탐스 하드웨어는 일론 머스크 발언을 이용해서 xAI가 AI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내년 여름까지 엔비디아 B200 칩, 신형 칩이죠, 30만 개를 구매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소 90억 불, 약 12조 3천억 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보도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B200 칩 하나에 4,100만 원입니다. 싸게 사는 거죠. 대량 구매하니까. 근데 요 가격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엄청 싸게 파는 겁니다. 지금 H100도 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네이버에서 H100이라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실제 판매를 합니다. H100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H100 안 나오네요. 여기 엔비디아 H100 여기 있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개당 4,100만 원 정도. 물론 이게 뭐 확정된 가격은 아니겠죠. 요 정도 잡혀 있다는 건 사실상 뭐 H100을 우리가 4,1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B200 그쵸? 2배씩 들어가 있는 게 4,100만 원에 사는 거면 싸 보이지만, 사실상 30만 개라는 그 수량을 대입해서 본다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익이 HBM 쪽으로도 당연히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한미반도체의 이익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고, 그 가격이 반영하는 상황을 종목군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태성과 같은 종목군들 보면 오늘은 하락하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저가를 높여가는 그런 구간,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저가를 높여가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5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데, 올라가는 종목은 조정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밑에서 받치는 수급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가격에 대한 이해를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진행하는 이론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격을 볼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선별 작업, 그리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건 가격적인 부분이고요. 내가 뭐 이런 뭐 호재나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기보다, 왜 보유를 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을 지켜주는지, 22평까지의 이격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